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1탄입니다. 이야기 작법 개론이라고 지어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는 교육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작법서에서 볼 법한 그런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 교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과제 중심으로 그때그때 작가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걸 그 당시에 노트 필기를 수십 장을 했었고, 그 필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금 결이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 배운 내용 중에 휘발된 내용도 있고 또 개인적인 뇌피셜도 다소 첨가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막을 전제로 한 내용이고 공모전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공통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리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지난 쿠키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빠짐없이 제가 필기한 내용들은 다 포함을 시켰고, 이 줄거리부터는 진짜 좀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배울 때 이해한 것과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에 있어서 차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최소한 한 7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줄거리 이 부분만 해도 시놉시스의 핵심 메인이잖아요. 등장인물과 함께. 그래서 등장인물 줄거리는 정말로 다뤄야 될 내용이 많고 우리가 쓰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열된 식으로 읽어 나갈 거고, 거기에 이해를 돕고자 좀 썰을 풀 수도 있고 저도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부터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제 개념 어떤 큰 이야기를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만 모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아마 그 이 다음부터는 설정에 관한 거, 구성에 관한 거, 줄거리를 실제로 쓸 때 지켜야 되는 규칙 이런 것도 또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참 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맛있게 봐주세요. 결국엔 이걸 쓰기 위해서 앞에 것들을 쓰는 거예요. 줄거리의 핵심 키워드는 초목표, 갈등, 긴장, 사건이다. 줄거리에서는 요 네 가지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주인공의 목표, 초목표, 또 계속되는 갈등, 장애물, 그리고 그걸 쫀쫀하게 해주는 긴장감, 서스펜스 이런 것들을 유지해줘야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사건을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긴장, 갈등, 사건 이건 내면으로든 외면으로든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해 내야겠죠. 그래서 드라마는 곧 갈등, 우리 초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마는 곧 갈등이고 그 갈등과 긴장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바로 이야기다. 드라마는 곧 갈등.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문장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굳이 빼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작가쌤이 언급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냥 필기가 여러 번 돼 있었던 대로 계속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갈등이 사건이 되고 사건으로 드라마는 변화한다.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을 해 가는 거겠죠. 그리고 공간, 시간, 그 색깔에 따라 변주되는 드라마.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간에서 하느냐, 어떤 시간에서 하느냐, 또 어떤 극 색깔이냐에 따라서 이 드라마가 달라질 수 있다. 계속해서 변형되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을 관통하는 색깔은 같아야 한다. 드라마 톤을 유지해야 한다. 톤앤 매너 유지가 힘들다. 노력하자. 중요하다. 장르와 스토리가 충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각각 어떤 학생들의 과제, 또 제출한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비슷한 내용이라 이렇게 엮은 것 뿐이에요.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눠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번에 다 쓸 수는 없어요. 작곡하듯이 10분 만에 썼다, 5분 만에 썼다 이럴 수가 없죠.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고 끊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1화 쓸 때, 2화 쓸 때, 3화 쓸 때, 4화 쓸 때 같은 결이어야 되는데 이게 너를 뛸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상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영화 같은 경우에 범죄의 도시 1하고 2가 있죠. 제가 그걸 봤을 때 그 두 개는 톤이 다릅니다. 톤이 달라요. 1은 쉽게 설명하자면 약간 신세계에 가깝다면 정통 느와르, 좀 무겁고 또 되게 암울하고 시꺼먼하죠. 진지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게 그 영화의 어떤 톤이거든요. 제 생각엔. 근데 2에서는 훨씬 더 오락적이어진 거예요. 감독님도 바뀌었고 또 시리즈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범죄도시가 제가 알기로 8편까지 기획됐다고 하는데 지금 3, 4 제작 들어가고 있죠.
그런 어떤 장기적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대중성을 좀 더 두기 위해서 좀 톤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범죄도시 2는 베테랑 쪽에 더 가깝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그 1, 2 사이에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쭉 이어지는 장편 드라마가 됐을 때는 갑자기 달라지는 거죠. 전체적인 톤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작가쌤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끊어 쓰다 보니까 톤을 그대로 쭉 유지해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유지해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노력하자. 앞서 한 내용들은 그렇게 코믹적이지 않은데 갑자기 중간에 너무 막 코믹해져 버리면 이게 톤이 안 맞는 거죠. 흐름이.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몰입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극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장르와 스토리가 충돌하지 마라. 이런 색깔에 대한 얘기와 비슷해서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 장르에 맞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드라마에 쿨병이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쿨한 척 하는데 나한테 화살이 돌아왔을 땐 납득을 못하는 그런 게 이제 쿨병인데 이제 드라마에서 쿨병이 걸리면 안 된다는 건 내용 자체가 이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청자들 보면서 뭐라고요?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막 이러는 거지. 특히 드라마 보면서 그럴 때가 많을 거야. 잘못하면 보면서 아 뭐야 말도 안 돼 저게 맞아? 그러니까 뭐 판타지나 이런 아예 현실 세계가 아닌 이 세계나 이렇게 범주를 넘어가면 그 세계관을 잘 구축하면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지만 그건 작가가 이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니까 여기선 이래라고 하는 건데 현실 세계에서 현실에서 보편적인 통상적인 개념이 있는데 상식이 있는데 자꾸 그거를 내 인물들 내 사건들은 이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거를 제대로 제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개연성이죠. 개연성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꿀병이 걸리면 안 된다. 안 그러면 시청자들이 들고 일어선다. 그냥 단두대 끌려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영화는 차가울 수 있으나 드라마는 뜨거워야 한다. 요 꿀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영화 중에는 막 냉소적인 영화도 있고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이 차갑다는 게 서늘한 그런 분위기의 정서를 가진 극들이 있죠. 영화는. 근데 드라마는 조금 뜨거워야 한다는 거죠. 뭔가 희망차고 좀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거기 때문에 대중들은 제가 첫 시간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드라마 뭐다 영상에서 내가 이 드라마로 느끼고 싶은 거야. 그런 내가 죽어있던 뭐 열정이나 이런 메시지들 희망찬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고 싶은 거야. 저 등장인물에 내가 대입을 해서 공감을 해서 그래서 드라마는 좀 뜨거워야 하지 않을까. 뜨거워야 한다. 굳이 감동 포인트를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아 여기서는 막 이제 감동 받겠지? 막 이러면서 쓰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만들지 말자는 거야. 굳이 그냥 내가 등장인물을 잘 만들었고 이야기를 사건하고 같이 잘 버무려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감동 포인트들은 생기기 마련인데 내가 그거를 감동 포인트를 막 억지로 여기선 눈물 짜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적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굳이 감동 포인트를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쓰다 보면은 그런 지점이 온다. 남자 작가는 성굵은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면 좋다. 이거는 아마 남자 학생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한 7명이었는데 한 마지막에 3명 정도 남았다고 했죠. 3, 4명.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자 작가는 혹시나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어떤 이야기를 쓰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매주 합평을 했단 말이야. 그 매주 한 3작품, 2작품, 3작품 정도 올라오는 거를 가지고 거의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다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왜냐면 감성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꼭 성별이라고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남자 작가는 좀 성굵은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면 좋다. 뭐 이거 예시가 뭐가 있을까? 뭐 느와르 장르물인데 그 안에 뭐 캐릭터가 되게 디테일하게 감성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뭐 우당탕탕 그냥 막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뭐 감성 이런 것들 약간 달콤한 인생 뭐 이런 느낌 좋지 않을까요? 각자 해석의 차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시는 남성분들은 그 서정에도 양념을 쳐라 그래야 끝까지 본다. 시선 끌기 이런 것들에도 양념을 쳐라 그래야 끝까지 본다. 이런 건 뭐냐면 멜로물인데 멜로 드라마 이런 건데 그 와중에 그 서정에도 포인트를 주자는 거죠. 그게 대사가 될 수도 있고 바로 이거를 보면서 생각나는 건 최근에 나의 해방일지 거기서 추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죠. 그래서 아주 핫해졌는데 저는 여기서 추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포인트.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나의 해방일지 쓰신 작가님이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전작이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매니아층이 있죠. 나의 방일증 대중적인 팬덤까지 생긴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서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작가의 독특한 어떤 포인트, 매력들을 넣었지 않았나. 그런 작품들이 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제 인생 최애 작품은 내 멋대로 해라인데, 내 멋대로 해라도 정서에 굉장히 그 포인트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많은 작품들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떻게 이렇게 잘 포장을 하고 더 표현을 하고 독특하게 매력적으로 꾸미느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진다. 극은 그래야 끝까지 본다. 건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그런 어떤 나만의 포인트 매력을 주면 끝까지 보게 되는 그 힘이다. 후덕.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있었던 일이 공감과 이해를 꼭 갖지는 않는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극작품 리얼리티는 다르다. 꼭 이게 실화라고 해서 꼭 공감을 하고 꼭 이해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실화 기반의 어떤 드라마, 영화들 많이 또 있죠. 근데 분명 각색이 들어간다. 극적인 리얼리티를 위해서는 좀 빼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거 사실은 원래 이 드라마, 영화보다 훨씬 더 심했다. 더 막 그랬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그걸 다 담아내면 정말 이게 현실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극으로 봤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감, 드라마 리얼리티라는 건, 극작품의 리얼리티라는 건 설득력이 있는 거, 한마디로 설득력이 있어야 돼. 아무리 실화라도. 실화 중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특히나 점점 더 보면서 섬뜩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꼭 이제 부정적인 사건 사고들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데, 물론 좋은 일들도 있죠. 좋은 얘기로 하자면 뭐 기적 같은 일이죠.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네. 정말 말도 안 된다. 뭐 이러잖아. 그런 일들도, 뉴스들도 있죠. 과도한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너무 과도한 설정은 비현실적이다. 적당히 해야 된다. 강하게와 과하게는 다르다. 강한 설정은 굉장히 매력적인데 이게 너무 과해지면 실패라는 거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한데 분명 다른 의미죠. 강하게, 과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범죄도시 얘기했으니까 막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설정. 뭐 마동석 씨가 워낙 덩치가 있으니까 설득이 되죠. 되게 강한 설정이죠. 그냥 원펀치 쓰리강냉이. 근데 만약에 과하게는 어떻게 되냐, 때렸는데 얘네가 30m 날아가, 이러면 과한 거지, 예를 들면. 그죠? 근데 범죄도시 2에서는 조금 과하지 않았어요? 1은 나름 납득이 했는데 2는 더 그게 한층 더 무슨 총소리가 나던데 효과음도 막 좀 더 다르게 쓴 것 같아.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았어. 이런 거 아닐까? 강하게와 과하게는 다르다는 의미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작가로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강하고 매력적인 설정인지 아니면 너무 비현실적인 과한 설정인지는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과함과 현실 공감에서의 완급 조절,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의 나의 기억은 현재와 같지 않다. 후덕. 항상 작가 지망생들 보면은 뭐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변에 본 이야기,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던 거를 뭐 아니면 경험했던 거를 이야기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 소재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자기의 경험들을 소재화하는 거는. 근데 이게 기억이 휘발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의 기억은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걸로 내가 생각했지만 그게 뭐 글로 옮겨졌을 때 뭐 막상 재미없을 수 있는 거죠. 그 본인한테 익숙한 건 재미가 없다. 나만 재미있을 수 있다. 본인이 익숙하니까, 본인은. 근데 그걸 타인들이 봤을 때 재미없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익숙한 거는 내가 이미 무의식 중에 많은 정보들, 배경들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게 막 쓰는데 그걸 아예 모르는 타인은 나랑 다르잖아,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재미가 다를 수 있죠. 반감될 수 있죠. 그런 의미예요. 이걸 재밌게 하려면 정말 더 친절해야 돼. 많은 정보들을 담고 더 많은 재밌는 설정과 등장인물들을 보여줘야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재미있을 확률이 높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드라마가 좋다. 이건 등장인물에서도 한번 나올 텐데 각각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써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와 또 어떤 인물이 다른 어떤 환경에 처해졌을 때, 왕과 거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 사극에서 임금이 백성들 어떻게 사는지 체험한다고 막 나와가지고 다니다가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고, 백성들은 얘가 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대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들과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좀 재미를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때, 또 내가 각 인물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인물이 이럴 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또 주제에서도 나왔지만 우린 사람의 이면, 양면을 우린 다뤄야 한다. 작가는 인물을 탐구하는 사람이다. 결국에 이야기는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다.
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줄거리 작법 개론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줄거리 다음 편부터는 조금 더 실용성 있는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배운 내용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본 쓰는 법이 아니라 줄거리를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대본 관련해서 이야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줄거리가 워낙 분량이 많고 또 오늘 다뤘던 이런 개념 가지고는 당장 줄거리를 시작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상의 목적은 뭐 입문자들 기초분들이 보시고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줄거리를 한 두세 편 정도 더 한 다음에 대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등장인물, 줄거리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불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